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별나라에서 지구로 찾아왔어요.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별나라에서 지구로 찾아왔어요. 세리 세리 신기한 자, 이번에는 행렬의 특성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렬의 연산성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행렬의 연산성질을 공부할 때는 말이죠. 10-가에서 배운 실수의 계산성질이라는 부분을 꼭 복습하시고 또 떠올리시면서 이 부분에 들어오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행렬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에 의해서 실수의 연산성질과 유사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별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보다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행렬의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대전제 요건부터 살피면은 K나 L이라는 문자는 실수값이고요. 또 MN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자연수라고 했으며 나머지 대문자 알파벳은 2차 정사 행렬 혹은 행렬로 인정해서 여러분들이 성질에 대해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 더하기 B 행렬 또 B 더하기 A 행렬은 서로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두 행렬을 더할 때는요, 같은 꼴이면은 더할 수 있겠죠. 이때 더하는 순서가 바뀌어도 그 결과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교환 법칙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일반적으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정사 행렬이 아니어도 항상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행렬을 더할 때는 일단 같은 꼴이면은 어쨌든 더할 수 있고 또 더하는 순서가 서로 바뀌어도 그 결과값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렬의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행렬의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곱할 수 있는 곱셈 가능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곱셈이 가능하고요. 그때는 곱하는 순서가 바뀌어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곱하는 순서라고 하는 말은 A와 B가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A와 B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C를 계산하나 BC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A를 계산하나 그 결과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K하고 L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고요. A는 행렬이라고 했을 때 이 K, L을 각각 A 행렬에 분배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실수의 분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K라는 실수와 A 더하기 B 행렬이 있을 때 이 K를 각각 A, B에 분배를 해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 친 내용을 잘 보아놓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이제 행렬의 분배 법칙인데요. A가 왼쪽에서 곱해질 때 A, B, A, C 이렇게 왼쪽에 A의 위치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이러한 분배 법칙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A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B 플러스 C에다가 A를 곱할 때 A가 오른쪽에 있는 위치만 유지가 된다면 이러한 분배 법칙도 가능하다. 그래서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 K와 또 행렬 AB의 관계인데요. 이 숫자 K의 위치는 행렬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 누구와 먼저 묶이든지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계산 결과값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실수배라고 할 수 있죠. 자, 앞서서 우리가 거듭제곱의 개념을 배웠는데 여기서 A가 정사각 행렬이면 정사각 행렬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이렇게 거듭제곱도 가능하더라. A의 M승,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승이라고 쓸 수 있고 A의 M승의 전체 N승 혹은 A의 N승의 전체 M승 혹은 A의 MN승이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A의 N승은 A의 N-1승 곱하기 A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역행렬과 단위행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기로 하겠는데 영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렬의 덧셈에 있어서 항등원의 역할을 한다.
즉 A 더하기 0 행렬, 0 더하기 A 행렬은 A가 되었다. 즉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행렬이 있어 덧셈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영행렬이고 이 영행렬을 덧셈에 대한 하항등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증명 간단해요. A, B, C, D에다 0000 더하니까 결국은 A, B, C, D 자기 자신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항상 자기 자신이 갖게끔 하는 원소, 항등원 이런 표현을 쓰죠. 자, 단위 행렬은 곱셈에 대한 하항등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A 곱하기 단위 행렬이나 단위 행렬 곱하기 A 행렬은 A가 나오겠죠. 자,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두 행렬 중 한 행렬이 단위 행렬일 경우에는 곱할 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교환 법칙이란 말은 쓰지 않고요. 교환해서 곱해도 결과가 같아지는 특수한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C, D 곱하기 1001, 1001 곱하기 A, B, C, D 결과는 A, B, C, D가 나오겠죠. 따라서 말이죠. 임의의 정사 행렬 A에 대하여 A 곱하기 2나 2 곱하기 A가 모두 A와 같기 때문에 단위 행렬을 포함한 식, 즉 A나 2A가 성립하므로 곱셈 공식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자,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단위 행렬의 n제곱은 단위 행렬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단위 행렬을 포함한 식의 곱셈 법칙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A2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A2라고 하는 것은 그냥 A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2의 제곱은 그냥 2라고 쓸 수 있지. 이건 마치 수에서 말이야. 수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을 여러분들 그냥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전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적용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A하고 단위 행렬하고 A가 이렇게 곱셈 식을 이루고 있다면 이때도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2다 라고만 써도 되겠다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수와 식에서의 계산 성질과 행렬에서의 계산 성질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어요. 자, 선생님이 간단한 예시 문항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우리가 수와 식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 수체계, 실수체계에서 말이죠. 자, 실수 A, B, C, D가 있어요. A, B, C, D가 있습니다. 실수 A, B, C, D가 있어. 자, 이때 말이죠.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이거나 O와 B는 0이다. 자, 이거 우리가 실수에서는 어때요?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는 0이다. 방정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A의 제곱이 0이면 반드시 A는 0이다. 어때요? 이것도 역시 참이다, 참명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또 A의 제곱이 1이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참이 되겠죠. 기억하십니까? 자, 네 번째 또 A 곱하기 C 또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면 자, 여기다 또 한 가지 더 하자. C가 0이 아니면 B하고 A하고 B가 같다. A하고 B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참이에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 조건명제의 구조로 본다면은 자, 왼쪽에서 오른쪽 성립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 역시 성립합니다. 자, 이런 것을 갖다 필요충분조건, 동치관계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명제도 성립하고 영명제도 모두 성립하는 동치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진리들이라는 얘기야. 항상 참이 되는 것이죠.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이거나 O와 B는 0이다. A의 제곱이 0이면 A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 A의 제곱이 1이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A 곱하기 C 또 B 곱하기 C에서 또 C가 0이 아니면 A는 하고 B는 반드시 같다. 이거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렬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건 수의 성질이고요. 행렬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행렬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천천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A 곱하기 B가 0행렬이 되었다라고 해서 A가 0행렬 또는 B가 0행렬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A가 영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이면 A 곱하기 B행렬은 영행렬이다. 자, 요건 성립한다.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성립하지 않을까?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예, 반예가 되겠죠? 자, 이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1010 곱하기 0011 하면은 그 결과가 0000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A가 분명히 영행렬이 아니죠. A가 영행렬이 아니죠. B가 분명히 영행렬이 아니죠. 영행렬이 아닌데 두 행렬을 곱했을 때 영행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후반부에서 다시 이러한 관계를 A와 자, 좀 정리할까? A가 영행렬이 아니야. 분명히 영행렬이 아니야. 또 B가 분명히 영행렬이 아니야. 인데, 이럴 때 말이야. 이럴 때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 되면 이러한 A와 B의 관계를 A와 B는 영인자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인자 관계. 자, 여기서 영인자라는 표현은요. 무슨 얘기냐? 영행렬이 아닌데 곱하면 영행렬이 되는 관계다.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제곱이 영행렬이 되었어요. A의 제곱이 영행렬이래. 그러면 A가 꼭 영행렬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야. A가 영행렬이면 A의 제곱은 영행렬이다. 이것은 성립한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이렇게 써봤어. A가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직접 구해볼까?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보니까 그 결과값이 행렬해서 0000 나왔어요. 그러면 A가 영행렬이 아닌데도 제곱을 했을 때 영행렬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때 이 A를 갖다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A가 영행렬이 아니야. 근데 A의 제곱이 영행렬이 되면 이때 이때 A는 영인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인자다. 자, 우리가 역시 역행렬과 더불어서 또 케일리 해밀턴과 더불어서 이 영인자 관계 또 영인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영인자라는 말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뭐다? 영행렬이 아닌데 제곱을 하면 영행렬이 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의 제곱이 단위행렬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A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단위행렬이어야 된다?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단위행렬이면은요, A의 제곱은 반드시 단위행렬이다. 요건 참이 되겠죠. 자, 얘가 A라고 해보자. 그러면 A 곱하기 A가 되었죠. 그러면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되겠어? 1, 0, 0, 1이 나오네. 그지? 그러면 A가 분명히 플러스 2 단위행렬도 아니고 A가 마이너스 2도 아니고 그죠? A가 뭐야?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바로 이제 뭐 이것은 1, 0, 0, 1이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이 플러스 2, 이것이 마이너스 2인데 둘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얘는 0, 1, 1, 0이고 얘는 1, 0, 0, 1 이렇게 조그만 차이지만은 분명히 다르니까 우리는 A의 제곱이 단위행렬이라고 해서 꼭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A 곱하기 C행렬, B 곱하기 C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C가 영행렬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A하고 B행렬이 같다? 이거 아닙니다. 자, A하고 B행렬이 같으면은 양변에 어떤 행렬을 곱했을 때 그 결과는 같다. 이건 참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을 A행렬이라고 놓고 이걸 C행렬로 놓고 이것을 B행렬로 놓고 이걸 C행렬로 놓아봤어요. 그러면 A하고 B가 분명히 다르게 생겼죠? 그리고 C가 분명히 영행렬이 아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행렬 하니까 얼마나 나오겠어요? 2에다가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또 행렬 하니까 1 나오겠고 또 행렬 하니까 1 나오겠고 행렬 하니까 1 나와요. 그래서 바로 A 곱하기 C가 1111의 결과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엔 요 계산을 좀 해볼까? 10221 곱하기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계산해보니까 행렬하니까 1, 그 다음에 또 행렬하니까 1 나오겠고 행렬하니까 1 나오겠고 행렬하니까 1 나왔어요. 그럼 B 곱하기 C도 1111 나왔으니까 A 곱하기 C와 B 곱하기 C가 같죠. 근데 A하고 B가 분명히 달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반예가 존재하기 때문에 A 곱하기 C, B 곱하기 C가 같고 C가 영행렬이 아니라고 해서 꼭 A가 B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은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수의 계산하고의 차이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런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성질이 있어요. 선생님 후반부에서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네 가지는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영인자 관계, 영인자라는 말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는 선생님이 이름을 좀 붙였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거든?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야. 이럴 때, A의 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면, 이면, 이때 A는 A는 단위인자. 선생님이 이름을 붙였어. 알겠니? 단위인자. 이렇게 기억을 하자.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내용에 관련된 문제를 위에서 좀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2차 정사 행렬 A, B, X, Y가 있는데 X 플러스 Y를 라지 A 행렬로, 그 다음에 X 행렬 마이너스 Y 행렬을 B 행렬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A, B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초로 잘못된 곳을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을 a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되죠. 이게 a니까 a의 제곱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b니까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기억과 니은은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위에 있는 식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2xy라고 쓸 수 있을까? 이건 안 되겠죠. 바로 디귿이 처음으로 틀렸어요. 왜? 곱셈 공식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그리고 xy하고 자 xy, y, x라는 말이 없다. 라는 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교환법칙이 행렬에 있어서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마음대로 곱셈 공식을 썼으니까 최초로 틀린 것을 찾아라 하면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물론 니을도 틀렸죠. 그죠? 디귿도 틀렸고 리을도 틀렸다. 됐습니까? 그러나 최초로 틀린 것은 디귿이다. 자, 이번에 2번 문항을 한번 보겠는데요. A 행렬이 11-3-2가 되겠고요. A의 2006승이 A 플러스 B가 성립할 때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행렬을 갖다 2006번 곱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앞서서 거듭 제곱을 하다 보니까는 이 곱의 과정에서 어떤 규칙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번 곱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규칙이 나오지 않을까? 그 규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문제 접근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행렬을 천천히 써보겠어요. 1, 3, 2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써볼까? 3 2 곱하기 3 2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천천히 곱해보면 행렬 하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또 행렬 하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또 행렬 하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6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행렬하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4 하니까 1 이렇게 나올 거야. 아직도 어떤 규칙이 눈에 안 보이네. 자, A의 세제곱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A의 세제곱은요. 자, A의 제곱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1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A가 뭐야?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자, 곱해보자. 행렬 하니까 마이너스 2에다 플러스 3, 1이 나오겠네요. 행렬 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0이 나오겠고요. 행렬 하니까 3, 마이너스 3, 0이 나오겠고 행렬 하니까 3,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단위 행렬이 되네. 그렇구나. A의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는구나. 그러면 A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세제곱 곱하기 A가 되는데 결국 A의 세제곱이 단위 행렬 곱하기 A니까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5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니까 그냥 A의 제곱이 될 거야. 이거 1학년 때 배운 오메가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오메가 뭐예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오메가의 6제곱은 다시 1이 되고 등등등등등 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주기가 3이고요. 그러면 3주기에 의해서 2006을 3으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그래서 A의 2006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A의 2승과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2006을 갖다가 2006을 3으로 나눠 봐봐. 그러면 3으로 나누면은 3, 6, 18, 그 다음에 20, 3, 6, 18, 그 다음에 2, 6,
3, 8이 24. 그래서 나머지가 2가 나오지. 다시 말해서 이 계산이 어떻게 된 거냐면 A의 3승에 668승 곱하기 A의 2승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얘가 단위 행렬이 되니까 단위 행렬 곱하기 A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알겠니?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2006을 3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2. 그래서 바로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럼 A의 제곱이라는 것은 여기 차분하게 계산을 해냈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따라서 준식이는 세 번째 단계에서 준식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제곱 대신에 A의 2006승 대신에 A의 제곱을 넣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그리고 1. 그 다음에 A 대신에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비행렬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비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암산으로 할 수 있니?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요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나오겠죠. 요거 넘어가니까 플러스 6 나올 것이고 넘어가니까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가 되겠니? 4 이렇게 해서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3번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M이라는 집합의 원소는 행렬인데요. 2차 정사 행렬인데 성분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봐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0, 여기가 A. 아, 이렇게 요 방향으로 성분값이 같고 또 여기 1행 2열의 성분은 B가 되고 또 2행 1열의 성분은 반드시 0이다. 그리고 A, B는 실수. 자, 문장 어느 곳에도 뭐 A, B가 다르다 이런 문장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세 개의 행렬 A, B, C의 원소에 자, A, B, C가 M의 원소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 바운더리 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자, 계산이 좀 복잡한데요. 천천히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M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닫혀 있다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 뭐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가 되고 또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가 되고 그다음에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유리수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두 원소의 합이 바로 주어진 M의 집합의 원소의 형태를 띠게 되면은 닫혀 있는 걸로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을 small a, b, 0, a로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을 x, y, 0, x로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되겠죠? 그냥 암산으로 해도 될까? A 더하기 x, 그 다음에 B 더하기 y,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A 더하기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방향에 있는 두 성분이 같고 자, 이것은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여기는 무조건 0이고 결국 이것은 M집합의 원소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A 곱하기 B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암산으로 좀 해도 될까? 행렬. 그러니까 AX 행렬 하니까 AY, BX, AY, BX. 자, 또 행렬 하니까 0 나오겠고 행렬 하니까 AX. 역시 이 방향으로는 뭐야? 성분이 같고 여기는 뭐 어떤 값이 오든지 어쨌든 실수값이죠. 실수는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것도 역시 M의 원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참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곱하기 C는 AC 더하기 BC다. 자, 정사 행렬이 나왔으니까 곱셈이 가능하겠고요. 우리가 이것은 일반적인 대공리죠. 행렬에서 분배 법칙, 순서만 유지한다면 분배 법칙은 언제든지 성립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행렬과 B 더하기 A 행렬. 자, 이것도 공리관계죠. 다시 말해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무조건 성립하죠. 근데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도 성립한다? 원래는 어때요? 우리가 행렬의 대공리에서는 일반적으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우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혹시라도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아까 A 곱하기 B는 여기 구해놨으니까 B 곱하기 A를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B 곱하기 A는 자, X, Y, 0, X 곱하기 A, B, 0, A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곱해보자. 행렬하니까 문자 순서도 AX 또 행렬하니까는 뭐하고 쓸 수 있어요? 자, 요거 행렬 쓰니까는
bx 플러스 ay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행렬하니까 0 나오겠고 행렬하니까 ax 이렇게 나왔어. 보니까는 ax, ay, bx, ay, bx 0, 0, 그 다음에 ax 똑같죠. 그러면 ab하고 ba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바로 3번도 참이 되겠습니다. m은 덧셈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모두 갖는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어떤 거예요? 0, 0, 0, 0이죠? 그러면 이게 뭐야? a가 0이고 b가 0이면 되겠네. 그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가 되겠어요? 1, 0, 0, 1이죠? 그러면 뭐야? a가 1이고 b가 0이면 되겠네. 여기서 a, b가 0이 아니다, 뭐 a, b가 다르다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숫자 조합을 해도 되겠고 바로 항등원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개념 정리 3번 문항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모두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한된 조건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명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러한 형태를 진입 판정 문제라고 하는데 후반부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개념 정리 4번 문항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4번에서 A, B, C, X가 N차 정사의 행렬이라고 했어요. 정사의 행렬이란 말이 중요하죠. 이때 말이죠.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같다. 일반적으로 같다라고 할 수 있니? 이거는 틀리죠. 일반적으로는 A하고 B의 곱하고 B 곱하기 A는 일반적으로는 다르다로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면 A는 영행렬 또는 B는 영행렬이다. 아, 이거는 안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반예가 존재하죠. 그래서 fals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A 곱하기 B행렬, A 곱하기 C행렬이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BC행렬이 같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반예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X-A의 제곱이 0행렬이면 X는 꼭 A다? 이것도 안 되겠죠. X-A가 0인자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면 X는 A 더하기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X가 A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행렬 되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안 돼. 자, 단위 행렬을 포함한 어떤 일반식은 곱셈 공식이 마음대로 사용돼도 된다? 아하, 그렇구나. 이것은 3, 5번은 참이 되겠군요.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의 계산의 연산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수화식에서의 연산 성질과의 유사점,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수업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